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 학과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신사업 기획이란 타이틀로 공부를 좀 더 계속 해보시죠. 제가 계속해서 사실 목차 부분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할 때 지엽적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되게 광범위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차를 계속 반복하고 그걸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와 줬으면 싶은 생각에 계속 같은 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진행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업 기획은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해내는 과정과 발굴된 그 후보를 선정을 하고, 후보 중에 선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도 앞서 여러 다른 챕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사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기 전에 탐색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해당 기업의 역량을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 아이템의 후보 발굴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본 기술을 공부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기업 역량을 분석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챕터가 우리 회사의 DNA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좋은 아이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따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무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있었는데, 자, 오늘은 좋은 아이템이라는 것은 누가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 아이템이 좋다라는 것이 가치가 있고 가능성을 더 가중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또 세 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토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토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스의 유사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있어서 그걸 소개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완전한 성공적인 사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임자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볼 거예요. 세 번째는 뭐 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백강호라는 이름을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토스보다 먼저 토스를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토스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르는 분은. 이들이 초기에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우연한 기회에 이들의 새로운, 요즘 젊은 층 표현으로는 신박한 송금 방식을 보고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던 어떤 IT 기업의 신규 사업 프로젝트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부주닷컴, 부조라고도 하고 부주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부조가 맞는 말이고요. 어쨌든 부주닷컴이라는 약간의 언어도 오용을 한 거죠. 부주닷컴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있었어요.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는데,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을 준비했던 어떤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기업은 당시에 이미 상장도 돼 있었고 상당한 성과를 많이 달성한 주요 사업군도 있었고요. 그 성과로 아주 꽤 괜찮은 중견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님은 토스가 세상에 나오기도 훨씬 전에 5년 이상 더 전부터 기존의 금융체계의 송금 시스템을 확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송금 시스템을 개발하자고 내부 임직원들에게 제안을 했었고, 잊을만 하면 자신이 생각한 방식들을 설명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때는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올지도 몰랐고 그렇게 장악될지도 몰랐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회사는 수년간의 고민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회사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사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공유받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모든 기획 내용하고 추진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거의 90% 이상 토스의 송금 시스템 서비스하고 유사한 방식의 모바일 송금 시스템을 만든 건데, 이례적으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주도하셔가지고 TF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TF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고 아니면 오용을 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원래는 군대 용어입니다. 태스크 포스라는, 이제 force가 태스크라는 건 일을 말하는 거고 업무를 말하는 거고 과제를 말하는 거죠. force는 보통 군대를 지칭할 때 쓰는 건데, 이게 특별 임무를 만든 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F란 말 자체가 사실은 팀이란 뜻인데, 우리가 보통 TFT 또는 TF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죠. TF팀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들 다 오용을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용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면 TF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TF를 구성하고 사내에서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던 젊고 참신한 직원들이 소집되어가지고 프로젝트 기획에서부터 개발까지 역할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교류가 꽤나 깊었던 한 직원이 이 해당 프로젝트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한테 술 한잔 사달라고 하더니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막 했습니다. 그 직원의 하소연 주제는 프로젝트가 처음 생각했던 방향에서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직원은 그 TF를 끝으로 해서 자신이 10년도 넘게 다녔던 회사를 떠나서 이제는 업종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고 거기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프로젝트는 시작은 했었지만 제대로 세팅이 안 되고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주목함은 받지 못하고 실패한 사업으로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 프로젝트의 기획은 토스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모델이었는데, 토스가 시장에 출시되기도 전에 먼저 서비스를 준비했었고, 어찌 보면 토스의 개발사인 비바 리퍼블리카하고 비교했을 때 자금력이나 IT 개발력, 서비스 출시 경험 등으로 보면 훨씬 월등한 강점이 있었음에도 그 회사는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준비해가지고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상대적인 부족함과 약점이 있었던 토스는 비바 리퍼블리카는 그에 비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런데도 거꾸로 토스를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했었죠. 사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종종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는 평가 또는 감탄이나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업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때 마음속에 생각을 하나 더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템이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성공할까? 아니면 따로 있을까? 임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저도 가끔씩 포함되는 케이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은 누가 해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해볼까요? 에어비앤비, 우버, 아이폰, 아마존, 카카오톡, 누가 봐도 다 성공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성공 이후의 행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지만 세상을 놀라게 한 수준의 대단한 사업들이자 따지고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한꺼번에 급성장한 사업들입니다. 그만큼 저 사업들의 아이템은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누가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는 불패의 아이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의 의도가 어떤 쪽으로 느껴지십니까? 혹시 성공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해도 반드시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저는 조금 비겁한 답을 전제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비겁한 답을 제가 해드립니다. 앞서 예를 든 사례 중 에어비앤비의 성공 이후 유사한 사업이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인도의 오요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서비스는 에어비앤비하고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요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에어비앤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에어비앤비의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용어로 짭이라고 폄훼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오요를 만든 리테시 아그라왈이라는 대표가 있는데, 그분이 오요를 성장시킨 과정을 좀 알고 나면 쉽게 그런 비난을 할 수가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 공유나 숙소 중개 서비스를 하기에는
기존의 숙박시설들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좀 우리 표현으로 후졌던가 봐요. 그래서 오요의 대표는 기존의 에어비앤비 호텔에 직접 리모델링하고 직영 운영을 한 방식으로 사업형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른 데하고 좀 다르죠. 에어비앤비가 하는 방식하고 다르죠. 직접적인 자기 손을 들인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상상이 됩니다. 그 결과로 몇 번의 비즈니스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가지 변경과 시도를 하면서 현재는 기업가치 5조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고 인도를 넘어서서 말레이시아와 중국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유사한 비즈니스지만 비교가 되는 사례를 한국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코자자라고 하는 서비스를 들어보시거나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뭐냐면 한국에서 한옥형 숙소를 대상으로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영리하게 틈새를 이용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국 내에서 혹은 한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에어비앤비의 성공 모델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해당 기업의 사업 성과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도 명확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하나의 성공한 사업 모델을 유사하게 튜닝하여 새로운 시장에서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동시대에 함께 존재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사업 아이템을 또 다른 플레이어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 따라 극단적인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단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앞서 예를 든 우버, 아이폰, 아마존, 카카오톡의 유사 사례에서도 성공과 실패의 케이스가 있고 이 외의 다른 사업 모델들에도 동일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성공 사업 모델의 유사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잘 연구해보면 또 한 번의 성공 스토리 노하우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챕터입니다. 백광호를 아십니까? 백광호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한국 영화 중에서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아주 개성있는 캐릭터의 극중 이름이었습니다. 이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본 강의에선 제가 여쭤볼 이름은 이 사람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발음이 좀 비슷하지만 잘 외우시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백강호라는 말이에요.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일까요? 사실은 제가 장난을 친 건데, 자, 2020년도를 전후해가지고 대한민국의 3인의 대표 멘토라고 불리는 전문가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제가 조금 장난스럽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백종원, 강형우, 오은영,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죠. 각각 요리 또는 요식업, 그리고 반려견에 대한 조련, 그리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심리 및 갈등 해결 분야에서 거의 이견이 없는 그런 전문가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도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분들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공 공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분들께 어떤 상황의 난제를 요구해도 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 분의 대중적인 인지도의 힘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관심으로 제가 이분들이 출연하신 프로그램부터 여러가지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제법 많이 찾아봤어요.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나 매체를 통한 인지도만으로 포장될 수 없는 수준임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좀 어찌 보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또 이 세 분 중에서도 백종원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백종원 씨는 요리와 요식업에 대한 노하우를 백종원 씨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다수 출연했었습니다. 전 세계의 길거리 음식과 유명 식당의 음식을 정확히 설명하는 방식부터 죽은 상권을 살리는 비즈니스 전문가로 심지어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전혀 없는 타지에서 요리 실력과 식당을 열어서 요리 실력으로 식당을 열어서 승부를 내는 역할까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미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보았습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예능 방송 연출의 효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백종원 대표의 원래 직업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는 한국의 요식업계를 거의 점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본 해외의 몇몇 도시에도 그분의 영향력이 미친 흔적이 꽤나 많았습니다. 실제로 백종원 씨의 우리나라에 있는 같은 브랜드가 해외 도시에 있는 것을 꽤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원 대표의 성공에는 그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쌓아온 그 분야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었다고. 백 대표님 뿐만 아니라 강영욱 씨나 오은영 씨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단을 합니다. 가끔씩 그런 사업가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늘 성공을 반복하시는 대표님을. 그런 분과 운 좋게 대화를 하게 될 기회를 얻어서 궁금했던 점을 딱 여쭤보다 보면, 그분들이 자신의 사업 분야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고민과 학습과 경험을 쌓으셨는지 감탄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성공하는 사람들, 늘 성공한 사업은 그 사업에 대한 진정한 전문성이 충족된 이후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은 그 아이템이 그 아이템의 정통한 전문성을 준비하면서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